잘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 중간 가까이 되고 있네요. 근데도 여전히 조금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인데, 하여튼 조금 있으면 대면 수업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SQL문에 대해서 했죠. 아주 조금 했는데 오늘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 SQL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료들을 쭉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해 보는 명령어가 select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select 이게 이 검색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select 문이 검색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기도 하겠지만 또 거기다가 이 어떤 산술적인 조건에 의해서 값을 좀 변경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위 가격이 이 단가가 얼마였는데 그게 하나씩 다 가격을 올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하나의 이 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셀렉트문인데 셀렉트문에서 산술식을 적용한다. 그래서 산술식을 적용해서 이 결과를 검색한 결과 그 자체에다가 얼마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가감하는 어떤 결과를 작용하는 것 목적으로 이 자료를 추출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산술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거를 하게 되겠죠. 자, 이거 이외에 산술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상수값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를 표에서부터 만들어내는 하는 방법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죠. 그러려면 먼저 어떤 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표 이름을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 이 표다. 그래서 프로덕트 TBL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표에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기서 그 값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변경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를 또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까지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타이틀을 썼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데서는 이 성명이라고 하는 걸로 한글로 바꿔서 쓰고 싶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틀의 이름을 갖다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이거 같이 변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예를 가지고 이 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표가 이제 이거 좀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표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려놓은 표가 여기 있어요. 자, 이 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이름이 프로덕트 TBL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이 결과를 산출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를 산출할 거냐 하면 프로덕트 이름이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위 가격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걸 보는데 이 단위 가격이죠. 이 단위 가격 한 개 그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 근데 가격이 다 상승을 해서 여기다 더하기 500씩 다 증가한 결과로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표 결과를 추출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이 나오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그 프로덕트 이름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단위 유니 프라이스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 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타이틀의 이름을.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이름까지 바꿔서 결과를 이 산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내용을 표시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면 500씩 증가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select 문을 써서 만드는데 이렇게 하게 된 select 문인데 필요한 부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product name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닛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닛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근데 유닛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450으로 되어 있는데 450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거 이제 내용을 좀 지우고 다시 정확하게 써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볼트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고 450이 아니라 500을 더했으니까 950이라고 하는 값을 들어가게 하겠다. 자, 두 번째 제품은 타이어인데 타이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500원이 올랐으니까 5,500이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하죠. 세 번째는 드라이버고 드라이버가 3,000인데 3,500이 되는 거죠. 마지막 제품은 드릴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있고 가격이 6만 원인데 6만 500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 가격이 변동되고 그 다음에 그 변동된 가격에 해당되는 타이틀이 new price라는 걸로 바뀌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이 유니 프라이스에다가 얼마를 더할 거냐면 500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더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타이틀인 new price라고 하는 걸로 쓸 적에는 이름을 이렇게 쓸 때 as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더블 커테이션에 new price라고 하는 타이틀 이름을 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냐 하면 이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죠. 프로덕트 TBL. 그래서 프로덕트 TBL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지금 찾고자 하는 이런 결과를 산출해내는 이그 셀렉트문 검색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일부분에 이런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들 두 개의 도메인만 뽑아내는 이런 이 명령어들에 대한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산술식 바로 요걸 사용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산수식 가지고 전체를 그 값을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내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다면 나이가 몇 세 이상이신 분들만 그 자료를 갖다가 추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 선택 사항이 조건문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문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이 셀렉트문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건문이다라고 해요. 조건. 그 조건 검색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 검색.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where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어디서 사용하냐면 select문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select문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는데 그 검색한 자료들이 이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중복된 경우를 다 출력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많으면 중복된 경우는 한 번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냐면 모든 경우가 나오게 할 것인지 또는 한 번만 출력되게 할 것인지 중복된 거는 한 번만 나오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저번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이 그 선택사항이니까 생략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특성들 리스트를 쓰면 되죠. 이게 도메인 네임이다. 그 다음에 어느 테이블에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테이블 들에 대한 이름을 쓰면 되겠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테이블들의 리스트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where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렇게 쓴다 이죠.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이 조건문이 없었죠. where라고 하는 조건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대괄호를 쓴 거는 필요하면 집어넣으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if문이라고 하는 걸 갖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비교를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if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C 언어에서는 equal 같으냐라고 하는 건 묻죠. 근데 그거는 C 언어에서 쓰고 여기서는 동일한지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이 이 equal 하나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not equal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C 언어처럼 느낌표하고 equal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의 게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크기에 대한 것뿐 아니라 논리 연산자에 대한 걸로 대표적으로 and, 와 not과 같은 걸 쓰면 될 것이고 이렇게 사용된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료들이 다 문자열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C 언어에서처럼 이게 문자고 숫자고 그런 걸 다 비교하고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날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언제 입고됐는지, 언제 출고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할 때 뭐가 되냐면 비교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비교 대상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기 비교 같은 거 할 때는 숫자 가지고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자 같은 경우도 제 비교 대상을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하게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날짜와 같은 것도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사용된다. 자, 숫자는 당연히 아는 거니까 뭐 그냥 따시면 될 테고 문자는 이렇게 하나의 싱글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 알파벳이다라고 한다면 영어에 이 아스키 코드인 것처럼 이 후에 나오는 거 A, B, C, D 순으로 할 때 뒤쪽에 이제 그 나타나는 부분이 더 값이 큰 걸로 표현되죠. 자, 날짜 표현될 적에는 이것도 싱글 쿼테이션 쓰고 예를 들어서 2020년 그 다음에 10월 12일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싱글 쿼테이션 넣어서 하나의 저희 그 문자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게 더 크다라면 2020년 그 다음에 이 월을 쓸 때는 대시를 쓰고 12월 만약에 12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하죠. 이렇게
이 날짜라고 하는 거는 연, 월, 일 이렇게 표현되고 그 사이는 대시로 표현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 그 조건문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프로덕트 TBL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부터 검색해 주는데 여기서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에 대한 걸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와 같은 그 제품이 있었죠. 이 제품의 프로덕트 요거를 테이블을 프로덕트 TBL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조건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었고 프로덕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량 스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단위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든 제조사가 있죠. 컴퍼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뭐를 하셨냐면 제조사가 이 한서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한 것만 골라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경우에서 제조사가 한서 이제 이 제품들을 골라내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 추출한다. 근데 그 자료를 추출하는데 모든 자료를 다 추출할 건 아니고 이때 추출할 자료들은 뭐뭐 있냐면 이 제품의 이름 요거죠. 그 다음에 재고량 스탁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 회사 이름은 이제 한서로 돼 있을 테니까 이 단위 가격에 대한 거 요거만 이제 그 추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어떻게 이제 그 셀렉트문을 쓰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셀렉트문을 이렇게 쓰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것들을 추출할 거니까 그와 같은 거를 갖다 한 말하냐면 속성 리스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프로덕트 네임 하나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탁이라고 하는 걸 뽑을 것이죠. 그래서 쉼표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유닛 프라이스에 대한 걸 뽑을 거죠. 어디서 뽑을 거냐면 프로덕트 TBA라고 하는 표로부터 저희 산출해 낼 거기 때문에 표 이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제조사가 한서여야 된다. 그래서 이때 조건이 where라고 하는 걸 쓰고 그리고 이때 속성이 뭐냐면 컴퍼니였죠. 그래서 컴퍼니 그 컴퍼니가 뭘로 되어 있었냐면 한서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 콜을 써야지만 되겠죠. 뭐뭐다 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서 이렇게 그리고 이 세미콜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추출될 거냐 하면 한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표가 일단 첫 번째 저희 그 속성은 프로덕트 네임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재고량이 해당되는 거. 세 번째가 단위 가격이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만 출력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한서 쪽에서 관련된 제품은 뭐가 있나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레코드죠. 가로를 레코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중에 뭐냐면 볼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고량 5,000개, 그다음에 간이 가격 4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볼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위 가격 재고량 5,000개, 그다음에 단위 가격 450.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한서로 되어 있는 회사 제품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 결과가 얻어졌다. 자, 이게 바로 제 그 셀렉트문의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where라고 하는 조건식을 쓸 때는 이렇게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해서 조건식이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가격, 단위 가격이 4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4만 원 이상 되는 경우
대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제 새로 지우고 다시 불러와서 자, 이런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 가격이 이 4만 이상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6만이니까 이걸 5만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그 TB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그럼 여기 조건은 뭘 할 거냐 하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검색하는데 이 가격 단위 가격이 4만 원 이상인 4만 원 이상인 이 그 제품만 추출하려고 그런다 하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출력할 내용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출력 내용은 이 그 일단 이 제품명 프로덕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단위 가격에 대한 것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두 가만 출력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 그 select 문을 한번 써보셔야죠. 자, select 문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일단 select 그리고 이와 같이 속성들이 두 가지만 있으니까 속성 중에 하나가 product name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단위 가격에 대한 유닛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이 두 개의 속성을 찾아내죠. 그때 어떤 테이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프로덕트 TBL에서 가져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것이 from 그 다음에 프로덕트 TBL이라는 표에서 읽어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조건이 뭐냐면 단위 가격이 4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단위 가격이니까 단위 가격이 유닛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런 속성으로 돼 있고 이게 얼마가 되냐면 4만 원 이상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필요한 자료들만 추출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떤 것이 얻어지냐 하면 이와 같이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또는 도메인, 그 다음에 단위 가격, 유닛 프라이스라고 하는 속성 또는 도메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때 4만 원 이상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건 450이니까 안 되고 이건 5만 원이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타이어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단위 가격이 얼마냐면 5만 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이 그 자료가 추출되죠. 그때 이건 3천 원이니까 안 되고 이게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드릴이죠. 그래서 드릴 그리고 6만. 이렇게 생긴 표가 얻어지는 거죠. 이게 결과죠. 이런 결과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select 문을 쓰시면 되겠다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검색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쓰다 보게 되면 검색 부분들을 잘 알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이 어떤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을 때 범죄 차량을 찾으려고 했을 때 차 번호가 이 앞자리 몇 개 보이고 뒷자리에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식의 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처럼 이 좀 어중간한 그 자료들만 가지고 검색할 때 쓰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키워드가 바로 요거예요. 검색 조건
인데 이 검색 조건 일부만 알고 있어요. 검색 조건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하죠.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한다. 자, 근데 like라고 하는 키워드 가지고 할 적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문자의 개수를 분명히 알 때도 있고 문자의 개수 또는 이제 어떤 그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또 이제 뭐 값이 있는데 이 like와 함께 사용하는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호가 하나가 이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대시가 아니라 언더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죠. 일단 퍼센트라고 하는 거의 그 문자는 뭐를 사용하냐면 문자 내용 이게 뭐 영문자인지 숫자인지 무관하게 내용과 무관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길이 몇 자리인지에 대한 거와 무관하게 사용할 때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언더라인을 댈 때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의 문자를 대체했을 때 이 그 표현할 때 이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이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랬죠. 이 like라고 쓰고 이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고 퍼센트를 썼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 그래서 데이터로 시작하는 문자열 모든 문자열을 다 여기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like라고 하고 난 다음에 퍼센트를 먼저 쓰고 뒤에다가 데이터라고 썼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로 끝나는 문자열을 얘기한다. 하나 더 해서 이 like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쿼테이션, 싱글 쿼테이션을 쓰고 데이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을 두 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이렇게 이 다음 이제 그 싱글 쿼테이션을 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데이터로 시작하는 문자열인데 시작하는 다섯 자 길이 좀 문자열이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는 꼭 다섯 글자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순서를 바꿔서 앞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한,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썼다 하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글자가 한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세 번째 글자가 한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간 거. 한이 문자.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lik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대략적인 결과를 추출해내는 데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한 거 많이 사용되겠죠. 검색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그 어떤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긴가민가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스터머 TBL이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커스터머라고 하는 고객에 대한 것들이고 고객의 아이디가 보니까 과일 이름이나 야채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애플, 바나나, 캐럿, 오렌지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성명이 홍길동, 장길상, 임커정, 홍길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등급이 이렇게 있고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지금까지 했던 포인트 점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려고 하냐 하면 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홍씨 이 성에 갖고 있는 이름의 그 고객의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찾으려고 한다. 자, 이 위표에서 뭐를 할 거냐 하면 홍이라고 하는 홍으로 시작되는 저희 그 고객의 이 고객명 이 고객명과 그 다음에 뭐를 찾을 거냐면 등급에 대한 걸 찾으려고 한다. 등급을 추출해 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걸 할 적에는 우리가 그 select 문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select 문을 쓸 때는 추출하기 위해서는 select.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고객명하고 등급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고객명이죠. 이름. 그 다음에 등급. 그래서 두 가지니까 커스터머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런 이제 그 이 속성과 그 다음에 등급이라고 하는 속성, 랭크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와야 되겠죠. 어느 표에서 가져오냐 하면 요 표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커스터머 TBL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이게 표 이름을 from이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되겠고 표 이름이 커스터머 TBL이라고 하는 데도 가져온다. 자, 그런데 가져오는데 뭐냐면 홍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야 될 때는 뭐를 쓰냐면 where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홍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와 관련되냐면 이와 같이 이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네임이다. 커스터머 네임과 관련된 건데 뭐 이퀄이나 뭐 지금 뭐 비교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like라고 하는 걸 쓴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홍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홍. 그리고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상관없죠. 홍길동이든 홍길서든 홍홍홍홍 뭐 한참 들어가던 상관이 없죠. 따라서 그때 사용되는 거는 이렇게 퍼센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 이 홍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결과표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얻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겠죠. 두 개의 저희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가 고객 이름, 커스터머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과 그 다음에 이 랭크라고 하는 속성 이게 들어가죠. 자, 이때 자료가 홍으로 들어가는 게 요거 하나가 있고 여기 있죠. 따라서 하나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런 분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 그 홍길동 그리고 그 사람의 등급 골드 등급 또 한 분의 홍씨로 되어 있는 홍으로 시작하는 게 있죠. 여기 홍길서네요. 그래서 홍길서라고 하는 이름 분에 대한 걸로 등급은 실버. 이런 식에서 결과를 하나 추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 select 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이 부분 비어 있죠. 그 캐럿이라고 하는 이제 그 커스터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나이를 밝히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해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보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워두는지 안 비워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빈칸이 있는 것들이 없는 때는
어떤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빈칸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찾을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널값. 그래서 널값이라고 빈칸이 있는지에 대한 건 널값 여부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 널값 여부 검사니까 널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is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 또는 is not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is not null.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 보게 되면 그 요렇게 그 표가 있었는데 그 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표를 가지고 조금 전 거 이렇게. 자, 이 표 가지고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니까 비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비어 있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부분에서 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이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널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죠. 일단 나이 부분에 나이 부분 다시 말해서 age라고 하는 제 속성 부분이죠. 이 나이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 표시된 이 고객명을 갖다가 추출해야 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추출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select 문을 쓰면 되겠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문이고 그 다음에 고객명만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고객명 커스터머 네임으로 돼 있죠. 고객명에 대한 걸 추출하죠.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와 같이 커스터머 TBL이라고 하는 데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from 그리고 가져올 테이블이 커스터머 TBL이라고 하는 표에서 가져온다.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와 같이 조건식 이게 나의 부분이 빈칸 이게 조건이다. 조건은 whe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된다라고 있고 그때 뭐냐면 age라고 하는 속성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ge is null. 이건 소문자로 다 쓰셔도 돼요. 대문자로 갑자기 쓰니까 이상하니까 이거 소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하나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하면 이렇게 그 생긴 결과가 얻어지겠죠. 커스터머 네임만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름은 임거정. 이게 결과가 이렇게 산출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뭐 다 비어 있는 데서 반대로 된다면 is not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자, 또 하나가 검색을 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출력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렬에 대한 것 가지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셀렉트문에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 정렬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검색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자. 이때 사용되는 저희가 키워드가 뭐냐 하면 order by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order 순서죠. 그 다음에 by라고 해서 키워드를 사용한다.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오름차순이 있고 by 다음에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조건을 할 것인지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오름차순을 할 때는 ASC ascending이라고 하는 거에 즉 ASC만 쓰고 그다음 내림차순일 때는 descending이라 해서 DESC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길 이제 뭐 많이 사용되니까 요거에 대한 문법적인 형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문을 쓰고 아까 추출해주는 방법 중에 모든 자료들의 중복돼도 그냥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만 할 때는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 여기다가 출력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쓰죠. 그걸 갖다 속성들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표를 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테이블이다라고 하는데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테이블 여러 개 써도 상관이 없어서 테이블 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듯이 검색 조건이 있죠. where라고 하는 걸 써서 조건 뭐보다 큰 값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like와 같은 걸 쓴다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처럼 정렬하기 위해서는 order by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속성들에 대한 리스트를 여기다 써 주셔야 돼요. 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날짜 순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날짜가 이 앞선 거부터 할 것인지 최근 거부터 할 것인지 오래된 거부터 할 것이냐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그런 어떤 조건들이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 날짜를 내림차 순으로 할 것인지 최근 순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순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게 바로 정렬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 아까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럼 정렬해 줬는데 그 정렬해 주는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표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이런 커스터머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TBL이라고 하는 표에서 요 커스터머 이름과 이 랭크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면 포인트 점수 가지고 이제 포인트 점수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는데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가 이 증가 순서대로 또는 감소 순서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점수가 큰 것부터 낮은 거를 낮은 순서로 이거를 만들어지는데 뭐를 할 거냐면 순서로 고객 이름 그 다음에 등급을 갖다가 추출하죠. 자, 이렇게 추출하려고 한다 하죠. 낮은 순서로 고객 이름과 등급을 갖다가 추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셀렉트문을 쓰면 되겠느냐. 자, 셀렉트문을 쓸 거니까 셀렉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쓸 테고 고객 이름하고 등급을 할 거니까 속성 고객 이름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이죠. 등급에 해당되는 거 요거죠. 따라서 커스터머 네임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한 거 랭크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 표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표 이름 from customer tbl이라고 하는 데도 가져온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큰 거부터 낮은 순서니까 이게 뭐냐면 감소 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큰 거부터 아래로 작은 걸로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그때 쓰는 키워드가 order by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골라내는 게 없죠. 홍씨로 되어 있는 것만 골라낸다든지 나이가 얼마라든지 그런 조건 없이 그냥 골라내는 거니까 select 여기서 where문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하냐면 이 포인트 값을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속성에 가지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를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쓸 거니까 descending이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우리가 이 표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물건은. 두 개의 속성이니까 하나가 커스터머 네임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랭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두 개에 해당되는 칼럼이 들어간다. 제일 먼저 제일 포인트가 높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4,500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임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인트가 4,500이 된다. 두 번째 포인트가 높은 사람을 보니까 이것은 2,500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포인트가 2,500이다. 세 번째가 홍길동 천이죠. 그리고 홍길서도 천인데 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홍길동 천. 그 다음에 홍길서 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축출된다. 물론 조건에 따라서 홍길동을 먼저 할 건지 홍길서를 할 것인지 그것도 비교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사람 이름에 따라서. 뭐 그거는 일단 예, 뭐 따로 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저희 이 조건에 대한 정리를 해준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하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식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나올까요? select 문을 갖다가 내가 지금 추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고 order by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주문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 하고 이때 증가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거는 감소 순서대로 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거는 각자 한번 표를 만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결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집계 함수라고 해서 이 이제 그 개수들에 대한 거 우리가 더하기 빼기뿐만이 아니라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서 보니까 전체 다 합치니까 합이 얼마가 나오는지 평균이 얼마인지에 대한 거를 또 찾아봐야 될 경우들도 있죠. 우리 엑셀 보기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런 거 같으면 통틀어서 집계 함수다라고. 이 집계함수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걸 본다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 같죠. 도대체 이와 같은 거는 몇 명이 있는지, 몇 개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현재 최대값은 얼마인지에 대한 걸 많이 따지겠죠. 내가 쭉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들을 각 이제 판매하는 사람에다 찾아놓고 가장 비싸게 파는 사람, 가장 싸게 파는 사람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합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는 그냥 제 이거 편은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보는 걸로 그냥 쓸게요. select 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합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포인트에 해당되는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 값이 해당된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쓰면 되겠죠. 커스터머 TBL이라고 하는 데서 포인트 값들의 합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추출되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sum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포인트 이렇게 하는 타이틀이 나오겠죠. 아까 가격이 얼마였냐면 홍길동이 1000, 그 다음에 뭐 장길산이 2500, 이 인거정이 4500이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홍길서가 1000, 이런 결과 이 그 값이 여기에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결과가 얻어지겠죠. 물론 더하기 표시가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들 합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요 다음 줄에 두 번째 줄에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 가지고 검색해 놓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별 검색에 대한 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셀렉트문에 대한 건 다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룹별 검색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자, 실제 문법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select 문에다가 사용하는데 그때 이 모든 자료들에 대한 걸 다 출력할 것인지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고 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출력하는. 그래서 속성 리스트 어떤 것들을 출력할 것인지 속성 리스트 중에서 중복된 것들을 같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중복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표에서 갈 것인지. 그래서 테이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테이블 리스트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식이 있었죠. 나이라든지 하는 등의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게 이제 지금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아까 제 정렬해 주는데 보게 되면 속성들의 목록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having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된 조건까지 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아까 했던 order by라고 하는 정렬해주는 부분. 자, 이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순서대로 할 것인지 감소 순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select 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요거까지는 오늘 수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주문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문과 관계되는 표를 order tb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이 표의 이름을 이렇게 되고 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주문 번호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 주문한 고객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 이름보다는 아이디 가지고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중복된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문한 이름이 뭔지에 대한 프로덕트. 그 다음 주문 양, 퀀티티. 그리고 주소,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날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때 주문 번호니까 앞에 식별 이름을 다 5자로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50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문했을 때 누가 주문했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P03이라고 하는 제품을 주문했고 10개다. 자, 이건 뭐 주소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멜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P01이라고 하는 제품을 했고 5개를 주문했다. 그 다음에 503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P06이라고 하는 걸 주문했고 45개를 주문했다. 하나 더해서 04라고 하는 주문 번호고 F라고 하는 사람이 주문했고 그때 그 P04라고 하는 제품을 주문했고 20개를 주문했다. 주소에 대한 거나 언제 주문했는지에 대한 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때 뭐 할 거냐 하면 상품에 대한 거,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이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P01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여기 이제 이걸 바꿀게요. 똑같은 제품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이걸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요거하고 요거를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 상품 번호를 P01, P01 이렇게 써서 같은 그 부분이죠. 멜론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P01이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했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P01이라고 하는 제품을 주문했을 때, 몇 개의 물건을 주문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만들 거냐 하면 상품에 대한 거, 상품명 또는 상품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주문 수량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저희 추출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P03은 몇 개가 주문됐고 P01은 몇 개가 주문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보게 되면 P01은 몇 개가 주문됐는지 그 다음에 P03은 몇 개가 주문됐고 P06은 몇 개가 주문됐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이 select문은 이렇게 써라 이거죠. 그러면 0이라고 01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거의 합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될 테니까 첫 번째 이 제품에 대한 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전체 개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quantity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sum 그리고 이와 같이 합에 해당되는 걸로 갖자 이거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쓸 거냐 하면 quantity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as라고 하고 대신 total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이름은 order tbl이라고 됐으니까 order tbl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고 그때 이 조건을 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에 뭉쳐가지고 한번 보겠다. 뭐냐면 프로덕트 쪽에 같은 이름으로 돼 있어 하나를 그냥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나오는 결과들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거하고 이건데 하나가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sum하고 가로에 quantity라고 나와야 되는데 뭘로 바꾸겠냐면 tota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죠. 표의 그 속성 이름을. 자, 첫 번째 뭐냐면 P03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P03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P03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10개라고 하는 건 나오죠. 두 번째가 P01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P01이라고 하는 제품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 나오는 결과는 25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06이죠. P06이라고 하는데 몇 개냐면 45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표가 얻어지는 이런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아까 having이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그것까지만 하나 확인해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라. 조금 전에 그 order라고 하는 거 가지고 했을 때 똑같이 썼는데 product 그다음에 some quantity 이거를 뭘로 썼었냐면 total이라고 하는 걸로 타이틀을 적는다 그랬죠. 어떠한 표에서 나오냐면 order TBA라고 하는 표에서 얻어진 거다. 그리고 그룹 by라고 하는 걸로 같은 제품들끼리는 합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다. 조건은 카운트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본다. 저렇게 생긴 걸 가지고 따졌을 적에는 카운트가 2개 이상이 되는 거. 아까 보게 되면 P03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P06도 제품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얻어지는 이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게 얻어진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하나, 와, 그 다음에 토탈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자, 표를 보니까 아까 주어진 표에 P03 한 개였죠. 그 다음 P06 한 개였어요. 근데 P01은 2번 사용됐죠. 그래서 이 조건이 카운트가 2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P01에 해당되는 것만 제품이 나오고 그때 합이 얼마였냐면 25개가 나왔죠. 이렇게 된 걸로 찾아지는 이런 형태의 거를 갖다가 쓸 때 having이라고 하는 조건을 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카운트를 썼을 때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조건을 하나 더 달았을 때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SQL 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jo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join 문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데이터 삽입하는 거,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 이거는 간단하긴 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걸 가지고 ER 모델 또는 ER 다이그램에 대한 오늘 원래 개체 관계에 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요거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인에 대한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부터 이렇게 수업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셀렉트문 가지고 완전히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미리 앞서서 그 인서트 문, 업데이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실습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 스마트폰 프로그램하고 관련돼서 쓴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는 거 DBMS 만드는 건 이번 학기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는 것까지 한번 그 수업 했던 걸 갖다가 간단히 이 숙제로 학기 말에 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고 이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숙제 부분은 연습 문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런 과정이 거칠지 모르니까 이 기말에 뭐가 숙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단계별로 실습 자료들은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실습 자료 꼭 추가해서 해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제가 여기 했던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한번 봐가지고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세 번 보시려면 1시간 뭐 60분 내지 70분 수업한 거 2번, 3번 보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꼭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